오늘은 2강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1단원뿐만 아니라 2, 3, 4단원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주세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 뭐죠?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어떤 각도에서 보면 젊은 여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는 노파입니다. 이렇듯이 인식의 틀이 다를수록 어떤 현상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능론적 시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기능론적으로 보고요. 갈등론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을 투쟁적으로, 갈등적으로 봅니다. 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을 미시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크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만환경이 그려져 있죠. 미시적 관점은 세상을 마이크로하게,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보는 겁니다. 거시적 관점은 일단 사회구조 제도를 먼저 바라봐요. 개인에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구조에 맞는 그 개인의 행동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개인은 순응하고 수동적이에요. 구속적이에요. 사회구조를 이해하면 개인의 행동은 자연히 이해가 가능해요. 미시적 관점은 구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개인의 행동을 먼저 바라봐요. 개개인이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게 미시적 관점. 일단 기억을 합시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기, 갈, 상입니다. 기하고 갈은 거시적 관점, 상은 미시적 관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에 이제 기능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론. 기능론에 이제 별표 3개를 쳐줘야 되겠죠?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을 기능론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능론의 이론적 전제는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사회를 유기체, 사회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본 거예요. 개인은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 불과해요. 하나의 장기, 신체로 이루어지면 장기,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에 불과합니다. 개인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신체의 이 장기, 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신체의 건강 유지,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개인은 존재할 뿐입니다. 개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서 사회 안정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를 한 게 여기 시계 톱니바퀴가 있거든요. 이 톱니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은 왜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론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사회를 떠난 개인은 무의미해요. 어때요? 이 톱니바퀴만 따로 떼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 톱니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시계 안에 있어야만이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론과 일맥상통하는 이론이 전체주의 세계관이에요. 히틀러, 나시즘, 파시즘.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자, 기능론은 항상 키워드가 있어요. 사회의 조화, 균형, 합의,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 개개인들은 다 유지에 기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는 항상성을 지닌다. 아까 어땠어요? 사회를 생명체에 비유했죠. 우리 신체도 항상성을 지니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이나 노동을 한 다음엔 땀이 나거든요. 땀이 왜 나는 거죠? 그렇죠. 신체의 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배출되는 거예요. 땀이 체내에 있는 열을 분출하기 위해서. 우리 땀을 흘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과열돼서 죽어요. 이렇듯이 신체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일시적으로 불안정 상태가 야기됐습니다. 범죄자가 생겼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불안하죠. 그럼 범죄자가 경찰이 수사하고 수사 결과 교도소에 수감시키면 교도소에서 교화가 돼서 이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이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사회에 일시적 불안정이 있으면 그 사회는 스스로 조화,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원래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론, 사회는 항상성을 지닌다. 키워드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능론은 항상성. 신체를 생각하세요. 땀 배출을 떠올립니다. 땀이 왜 나는 거죠? 열적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언젠가는 다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기능론의 사회 인식은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보수주의. 그렇죠. 이거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 기득권층의 지지를 받는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자예요. 부자. 부자들이 거의 다 기능론자예요. 왜? 현실을 긍정하죠. 변화를 싫어요. 안정을 유지합니다. 왜? 잃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능론은 그리고 지배계급이 굉장히 좋아요. 지배계급이. 예를 들면 우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갈등론자일까요? 기능론자일까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지배층이니까 기능론자일 가능성이 크죠. 교장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학생의 본분에 맞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죠. 학생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서 학교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능론은 지배계급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사회 불평등을 바람직하다고 봐요. 직업의 귀천을 인정해요. 의사는 연봉 많고 청소부 환경미화원은 연봉이 적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의사가 나와서 뭐 의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요. 지배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식을 하죠. 성공 요인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월급이나 이런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합법적이라고 봐요.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면 높은 연봉 받을 수 있다. 또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구성원 전원이 다 합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사회가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불평등하죠. 이러한 불평등한 현상 여러분들 인정했나요? 합의했나요? 합의 안 했나요? 합의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기능론자는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인강도 열심히 듣고 있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합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뛰쳐나가야 됩니다. 뛰쳐나가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프랑스의 68혁명처럼 학교, 대학 평준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너희들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공부하고 있죠. 왜 공부해요? 높은 연봉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구성원 전원이 다 합의를 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이 또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이고 병든 상태예요. 그래서 뭐 범죄가 일어났다,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 일부 개개인의 결함이에요. 일부 제도의 미비예요. 뭐 교육제도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됐다. 혹은 학생부에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 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회화를 통해서 범죄자는 교도소에 가서 교화를 통해서 또 일부 제도의 보완, 교육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또 이제 사회 변동도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변동을 인정해요. 항상 수능에 이렇게 나오죠.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부정한다. 이거 틀린 답입니다. 점진적이고 조금씩 깔짝깔짝 일어나는 변동은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변동을 인정을 해요. 급진적인 변동은 싫어하죠. 왜? 일부 제도를 보완해서 사회의 점진적인 변동은 인정하는 겁니다. 또 기능론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은 설명이 안 되죠. 왜?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론입니다. 자, 그럼 기능론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사회를 생명체에 비유했어요. 개인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세포에 불과합니다. 자, 세포, 장기가 왜 존재하는 거죠?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럼 개인도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회 질서 유지,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톱니바퀴 연상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톱니바퀴 이 시계를 그렸죠. 이 시계는 누가 가졌냐면요. 부자들이 가져요. 기득권층 지배계급이 차고 다니는 아주 비싼 시계예요. 자, 그래서 기능론의 지지계급은 지배계급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는 또 항상성을 지닌다.
신체도 마찬가지죠. 땀 배출 떠올립니다. 사회는 불안정 상태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보수주의자였죠.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관점, 직업의 규천을 다 인정했습니다. 의사와 환경미화원의 연봉 차이는 합법이다. 노력해라.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불평등 현상은 사회 전원이 다 합의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들 합의한 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능론자는 이렇게 보죠. 합의를 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도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병든 현상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사회와 교화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점진적이고 깔짝깔짝 일어나는 사회 변동은 인정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수능에 또 잘 나오는 거, 기능론의 한계점은 급격한 사회 변동은 설명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의 4.19 혁명, 프랑스의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런 건 설명이 안 돼요. 또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한계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했는데요.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기능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기능론. 자, 그럼 기능론을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강 마치겠습니다.